누군가와의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큰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괜찮다는 확신, 더는 못 버티겠다는 체념, 그리고 이대로 끝내야만 한다는 단념까지 그 모든 감정이 마음속에서 부딪히며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연을 끊는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답답함과 억울함, 그리고 슬픔은 충분히 공감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다 쏟아내면 정말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만든 그림자는 여전히 내 인간관계에, 나의 말투에, 나의 태도에 남아버리는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인연을 끊어야 할 상황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인연을 정리한 후에도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고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46의 여성 김연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연희 씨는 30살 무렵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정은 씨와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뭐든 잘 맞았고 의지도 많이 됐던 친구였는데 해가 지날수록 연희 씨가 힘들어질수록 정은 씨의 말과 행동이 점점 날카로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날 정은 씨가 연희 씨에게 "넌 너무 피곤해. 항상 넌 네 얘기만 해." 라는 말을 던지고 돌아섰고 그 말에 상처를 받은 연희 씨는 단호히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연을 끊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연희 씨는 그간 쌓였던 감정과 억울함을 단번에 토해냈고 그 말들이 결국 정은 씨와 공유하고 있던 다른 지인들에게까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연희 씨는 한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하려 했지만 결국 여러 사람의 마음까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연희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조금만 아꼈더라면, 그때 흥분하지 않고 단호하되 조용히 정리했더라면 지금처럼 여러 관계까지 흔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인연을 끊을 때는 입을 먼저 다물어야 한다는 것. 그 순간은 말로 승부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인연을 끊는 일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품위 있게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하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상처와 억울함 때문에 상대를 향해 말의 칼날을 들이대고 싶어집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는 사람을 그렇게밖에 못 대하니?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나약해서 그런 것도,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상대에게 진심을 다했던 만큼 상처도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비난은 여러분의 감정을 정리해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요, 상대의 행동보다 마지막 말의 인상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무례했고 여러분을 괴롭게 했더라도 여러분이 끝내는 방식이 공격적이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결국 똑같네. 둘 다 별로야. 여러분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다는 그 순간의 말과 태도만으로 모든 게 판단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0대 중반의 남성, 최영석 씨는 오랜 지인과의 갈등 끝에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을 만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다고 했습니다. 넌 이기적이야. 가식적이고 사람을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하잖아. 그런 인간이랑 더는 못 지내. 그렇게 모든 말을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할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이상하게도 왜 그렇게까지 말했냐?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영석 씨는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그 사람이 날 그렇게 무시하고 이용했는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끊을 때 분노에 휘말려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억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비난하면서 끝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린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이제는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고마웠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들 속엔 원망도 공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간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그분은 끝까지 말을 조심했더라. 여러분의 마지막 인상은 곧 여러분의 다음 인연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끊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할 것. 감정이 올라와도 비난은 하지 마세요. 말을 정제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담백하게 떠나세요. 그게 결국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를 옮기며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고 난 후 우리 마음에는 종종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사실 걔는 말이야. 진짜 내가 참았던 걸 다 말해줄게. 진짜 가식덩어리였어. 이렇게 지나간 인연의 뒷이야기를 소문처럼 흘리고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내 입장을 이해받고 싶고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누군가가 증명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흘린 이야기는 여러분의 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나중에 나하고도 관계가 틀어지면 내 얘기를 이렇게 떠들고 다닐까? 그렇게 한번 새겨진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정해 보여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게 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들고 싶어도 어느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에겐 이미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로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느냐에 따라 주변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말은요, 입을 떠나는 순간 그 주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걸 옮기면 옮길수록 오히려 내가 작아지고 내가 틀려 보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이정아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여온 묵은 오해와 갈등이 결국은 감정 폭발로 이어졌고 그녀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너무했네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정아 씨는 조용히 넘기지 않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것이 그녀가 말하지 않은 새로운 이미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야기를 퍼뜨리지 마세요. 아무리 마음이 억울해도 그 인연이 떠나간 뒤엔 함께했던 기억을 조용히 가슴속에 묻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마무리입니다. 그 기억을 말로 옮기지 않을 때 그 인연은 나쁜 기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경험이 됩니다. 지나간 사람을 조용히 보내는 힘,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소중한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말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을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빚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복수심이 남아있다면 그 감정은 여러분의 일상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관계에서도 그 상처의 그림자는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말 한마디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처럼 느껴지고 괜히 의심이 생기고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번에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또 상처 주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인연도 그 상처로 인해 멀어지게 됩니다. 이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인연 하나를 정리했는데 왜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가? 그 이유는 그 관계를 끊으면서 감정을 함께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연을 끊을 땐 마음속에서도 정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감정의 무게를 고스란히 다음 사람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쉽게 정리하죠? 그냥 잊자고 해서 잊혀지나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감정을 깔끔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막연한 감정은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한 줄의 문장으로 적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했을 때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아 서러웠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휘감지 못합니다. 둘째, 그 사람에게 썼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써보세요. 물론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지금껏 참아왔던 말, 쏟아내고 싶었던 이야기 모두 다 적으세요. 그리고 다 쓴 후엔 그 편지를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도 좋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소하는 의식과도 같은 힘이 있습니다. 셋째, 그 인연에서 배운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선물처럼 남기세요. 상처만 남기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 알게 된 나의 모습, 변화하게 된 태도, 혹은 사람을 대하는 기준 같은 것들을 깨달음으로 전환하세요.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가장 깊은 통찰을 얻는다. 인연을 끊는 것도 우리 삶의 통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다음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버리되 복수심이나 미움으로 남기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감정은 돌고 돌아 결국 내 마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 관계를 끊을 때는 말도 행동도 감정도 품위 있게 마무리하세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인연을 끊을 때가 아니라 인연을 새로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그 첫걸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연을 끊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은 다른 인연까지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할 거라 단정지어선 안 됩니다. 이전의 상처로 인해 모든 인연을 경계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결국 좋은 사람도 떠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이후 누구를 만나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끊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조차 언젠간 나도 배신할 사람이라며 벽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분은 평생 나는 좋은 인연이 없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 외로운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한 인연의 상처가 다른 인연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이전 사람의 그림자를 그 위에 더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지난 인연에서 배운 점을 새 인연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저 조심스럽게 참고만 하세요. 둘째, 나를 지키는 선은 분명히 하되 그 선으로 상대를 시험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선 자연스러운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존중해 주는지 볼까 하는 테스트성 관계는 서로에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땐 기대보다 이해를 앞세우세요.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오해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이해가 바탕이 되면 작은 다툼이나 갈등도 금세 회복이 가능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모든 해답 또한 인간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참 많은 걸 내어준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게 없을 때 마음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내 상처에 무심할 때 그럴 땐 참 아프고 외롭고 심지어 세상이 다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감정 저도 잘 압니다. 수많은 상담을 하며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건 잘못된 인연은 잘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 앞에서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꿰매어 다음 인연을 위한 따뜻한 손길로 바꿉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은 새로운 관계를 더 잘 맺기 위한 삶의 예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인연을 이어가야 내가 더 편안하고 평생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결국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삶의 리듬도 안정되죠. 반대로 잘못된 인연은 나도 모르게 내 에너지와 시간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의 인연은 내 자존감을 채워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둘째, 내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않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위로를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셋째, 내가 잘 되는 모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질투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지 스스로 묻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인연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분이 오랜 시간 친구라 믿고 지낸 사람과 사업을 함께 하다가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만큼 실망도 컸고 그 뒤로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분이 가장 힘들 때 평소 연락이 뜸했던 어릴 적 친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 한마디가 그분의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주었고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인생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연은 누가 오래 알고 지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벗 하나가 1000개의 등불보다 밝다. 그만큼 좋은 인연 하나만 있어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디 소중히 여기고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더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나를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만나야 진짜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단지 관계를 끝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또 다른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비난하며 욕하지 마라. 두 번째,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말하지 마라. 세 번째,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이 세 가지는 인연을 끝낼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지키고 나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더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지 않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새로운 인연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첫째,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조용히 관찰하세요. 말보다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거리를 두세요. 그게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항상 자신에게 먼저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무조건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국 외로움을 부릅니다. 하지만 먼저 진심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은 끝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연이란 애써 잡는다고 해서 계속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먼저 상처를 덜어내고, 내가 먼저 진심을 담았을 때 하늘이 보내주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픈 이별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더 단단해졌다고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맺게 될 인연에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이별에는 모든 시작이 숨어 있다. 인연을 끊는 일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혹시 여러분 마음 한편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인연이 있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용기를 건넸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